2023년 빈에서은 데뷔 앨범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탁월한 보컬 실력과 독특한 개성을 앞세워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각적인 스타일로 차세대 K-팝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첫 앨범은 그녀에게 있어 대중과 음악적 소통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곡을 발매한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J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로 명망 높은 박진영이 있었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빈에서의 신곡을 듣고 두 번째 노래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녀에게 단순한 의견을 넘어 충격적인 비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빈에서은 자신의 음악적 노력을 의심받는 듯한 이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누구의 복제품이 아니에요 라고 단호히 외치며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색깔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K-팝 신인 아티스트로서의 고민과 압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빈에서의 신곡은 첫 앨범의 성공 이후 더욱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곡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히 보여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영 대표의 평가는 그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으며 자신감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K-팝 산업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을 요구하며 트렌드를 선도해온 인물이지만 그의 평가는 신인 아티스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곡에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복제라는 평가로 인해 자신의 시도가 외면받은 듯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빈에서의 눈물 어린 외침, "나는 누구의 복제품이 아니에요는 단순히 박진영 대표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K-팝 산업 구조 속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표현이었습니다. K-팝 신인 아티스트들은 데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과 동시에 대중의 반응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에서 역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부의 기대와 비판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앨범의 성공 이후 두 번째 앨범은 항상 아티스트들에게 큰 시험대가 됩니다. 첫 앨범에서 성공을 거둔 아티스트들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담아내고자 했지만 박진영 대표의 평가는 그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영은 더 도전적인 음악을 요구했지만 신인 아티스트인 빈에서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이 겪는 창작의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립하기 위한 동기를 더욱 강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진영 대표의 평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간의 관계, 그리고 창작의 자유와 시장의 기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평가는 K-팝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인 아티스트들에게는 도전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빈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며 이는 그녀에게 있어 성장의 과정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K-팝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K-팝 산업이 창작의 자유와 아티스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인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대중들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음악과 메시지로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빈에서가 그녀의 절친한 동료인 아이코의 이야기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아이코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한국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음을 확인시켰고 이를 통해 부모님은 딸이 빈에서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빈에서가 아이코는 음악적 협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교감과 신뢰를 통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그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대중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그녀가 보여줄 음악적 깊이와 감정은 앞으로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빈에서이 만들어갈 음악과 이야기가 K-팝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녀가 그려낼 독창적인 음악적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